우리는 보통 스타벅스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비싸지만 실패 없는 선택. 어디를 가도 같은 맛, 회의하기 좋고 노트북 쓰기 좋은 카페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의 스타벅스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단순한 커피 회사가 아니라 사실상 은행이자 IT 기업 그리고 부동산 플레이어에 훨씬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 거대한 구조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 없이 들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타벅스 앱에 얼마가 들어있나요? 5,000원, 만원 아니면 선물 받은 기프티콘이 등록되어 있진 않나요? 아마 대부분은 정확한 금액조차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포인트 정도로 인식하죠. 하지만 금융적으로 보면 이건 명백히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 돈을 현금처럼 대우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마실 커피니까 미리 충전해 둔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충전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직 아무 커피도 받지 않았습니다. 상품은 제공되지 않았고 환불도 거의 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 돈의 상태는 뭘까요? 이건 소비가 아니라 예치에 가깝습니다. 금융 용어로 말하면 여러분은 스타벅스라는 곳에 돈을 미리 맡긴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금융거래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위에 커피라는 단어가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공개한 재무자료를 보면 전 세계 고객들이 앱과 선불카드에 충전해두고 아직 사용하지 않은 돈, 이른바 선수금 규모는 약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에서 4조 원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에서 웬만한 중소지방은행 하나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이 정도 수준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스타벅스는 은행이 아닌데도 은행급 현금을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은행은 이 돈에 대해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예금자 보호 의무도 집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어떨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통 기업이 3조 원을 확보하려면 은행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자를 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라면 이자만 해도 연 수천억 원이 나갈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 돈을 이자 한 푼 주지 않고 마음껏 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돈을 맡긴 사람들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자 주세요라고 말하지도 않고 언제 돌려줄 건가요? 라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든 써도 괜찮으니 나중에 커피로만 달라고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전 세계 고객을 상대로 한 무이자, 무기한 대출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기업 입장에 이보다 좋은 자금 조달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 규제 워런 버핏은 보험회사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먼저 받고 보험금은 나중에 지급합니다. 그 시간차에서 생기는 막대한 현금, 이걸 플로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잘 굴리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구조를 일상 소비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심어 놓았습니다. 보험사는 사고가 나면 큰 돈을 내줘야 하지만 스타벅스는 다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커피 한 잔이면 끝입니다. 원가 몇백 원짜리 음료 하나로 리스크는 거의 없이 현금만 계속 쌓이는 구조. 경제 전문가들이 스타벅스를 두고 이상할 정도로 완벽하다고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브레이키지, 즉 사람들이 끝내 쓰지 않는 돈입니다. 여러분 서랍 속에 잔액 500원이나 1000원 정도 남은 스타벅스 카드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 정도는 뭐 하며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기업 회계에서 이 생각은 곧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은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확정됩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이지 않고 사라진 돈을 매년 수천억 원 규모로 수익에 산입합니다. 아무런 상품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순수한 돈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스타벅스에 돈을 맡길까요? 다른 카페도 많은데 왜 유독 스타벅스만 이 구조가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스타벅스의 두 번째 얼굴인 IT 기업의 면모가 등장합니다. 사이렌 오더, 개인 맞춤 쿠폰, 그리고 별 적립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우리가 언제 커피를 마시는지, 날씨에 따라 어떤 메뉴를 고르는지, 어느 매장에서 오래 머무는지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우리가 주문하기도 전에 최적의 제안을 보냅니다. 별 적립 시스템 역시 고도의 행동 경제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모으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채우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필요 없는 커피를 사고 프리퀀시를 위해 마시지도 않을 음료를 대량으로 주문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철저히 설계된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또 다른 얼굴, 부동산입니다. 스타벅스가 들어온 건물은 왜 유독 가치가 높아질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입점 전부터 유동인구와 소득 수준, 차량 흐름과 상권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그 상권이 검증되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임대 계약 방식도 영리합니다. 고정 월세가 아니라 매출에 연동된 수수료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아 장사가 안 될 때 리스크를 건물주와 나누는 구조를 취합니다. 이제 퍼즐을 맞춰봅시다. 스타벅스는 수조 원을 무이자로 굴리는 거대한 은행이자 개인의 취향과 습관을 초단위로 분석하는 IT 기업이며 도시의 상권을 재편하는 강력한 부동산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동력은 바로 초록색 사이렌 로고 즉 브랜드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스타벅스가 설계한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 속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길을 걷다 스타벅스 매장을 지나치게 된다면 그 익숙한 풍경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